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네, 제가 오늘 또 밤에 또 찾아왔습니다. 요즘 제가 이 백만장자 시크릿 책에 흠뻑 빠져서 저도 동기부여가 더 확실하게 되고 에너지가 정말 부자 마인드로 진짜 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댁에 갔다가 친정에 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이 책에서 조금 더 이제 간추려서 좀 키포인트적인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115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는 제목이에요. 네, 부자는 기회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 부자는 다가올 성장을 보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가올 손실을 본대요. 부자들은 보상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에 집중한대요. 우리가 익히 자라는 컵이 반이 찼는가 반이 비었는가의 문제래요. 긍정적으로 부자들은 바라보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부정적인 시선으로 결과나 그리고 과정을 본다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저는 좀 이렇게 성향 자체가 어떤 사업을 딱 시작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어요. 아, 이게 돈이 되겠다. 제가 이제 20대 초반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는 직장 생활하는 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가게를 오픈을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거기 그 장소 될 거야. 그리고 돈이 예를 들어 몇 천만 원 들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때도. 그리고 가게세가 싸지 않았어요. 전 무조건 된다고 확신을 갖고 제가 가게를 오픈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어디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추진력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확신이 딱 그게 다 잘 맞아 떨어지는 걸 보면 저는 좀 사업가적인 그런 안목 이런 게 분명히 타고난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그러셨거든요. 아빠의 가장 많이 닮은 게 저예요. 근데 저도 꿈에서 가게 자리가 딱 나오고 그 가게 자리를 딱 보러 갔을 때 저희 아빠가 그때 임대업을 하고 계셔서 여기 너무 비싸다. 동네인데 거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동네였어요. 그리고 시장 입구에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장소였는데 그 장소에 신축 건물이었기 때문에 되게 비쌌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반드시 해야겠다 딱 생각을 해서 아빠를 딱 설득시켜서 제가 인테리어하고 거의 프랜차이즈 이제 유아복 체인점을 했으니까 프랜차이즈 그 업체에 난 여기서 하겠다 해서 계약을 맺고 시작한 게 일주일도 안 걸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확신이 딱 생기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제 확신으로 딱 밀어붙여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2년 전에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서 광고를 하게 됐을 때 처음에 광고 효과를 볼 수 없었잖아요. 누군가가 이거 광고를 해서 성공을 했어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는 정말 카카오 스토리에서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암암리에 정말 잘 모르게 하고는 있었는데 제 주변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 전혀 없었어요. 제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처음이었고, 제가 처음에 한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딱 그때 정말 대출밖에 없고, 내일 모레 가게에 낼 돈이 없었던 거죠. 저희 아빠가 집주인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이 먹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신세를 진다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서, 그 약속은 꼭 지키고 있었는데 진짜 현찰이 없는 거예요. 그럴 쯤에 저는 제가 따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을 감당을 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으로 제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광고를 했었어요. 월급 받아서 정말 저는 쓰지 않고 정말 날마다 10만원, 5만원, 뭐 5만원, 1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람이 딱 모아지는 순간 제가 또 확 터져버렸던 거였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아빠가 뭐라고 하셨냐면 광고비가 너무 비싸다. 너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아빠가 택배 싸는 걸 도와주고 그때는 아니었다. 제가 확 갑자기 확 사람들이 몰려서
택배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서 아빠가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일을 같이 하니까 택배 그때 제가 광고비로 월 400 정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다 벌어서 한 거거든요, 사실은. 다 벌어서 했는데 아빠가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반론을 제기했죠. 아빠, 제가 알아서 할 거고 요즘은 트렌드가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빠는 옛날 분이시고 정말 소중하게 몇백만 원씩 그거를 광고비를 진짜 허공에 팍 뿌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왜? 그 시대 세대의 트렌드는 광고를 하거나 이런 세대가 아니라 입소문. 그리고 시내에 입지 조건이 시내의 자리를 딱 차지하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시대에 아빠는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SNS, 요게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인터넷 세계, 이런 데서 나의 상점을 누군가가 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광고가 필요하잖아요. 저도 누군가가 이렇다는 사람이 있다고 누가 알려주지 않았고 본 사람도 없었어요. 되게 위험한 선택을 하고 위험하게 투자를 했던 거죠. 네. 돈이 벌기 전부터 사람 모아야 되니까 광고비가 계속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하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뒤를 돌아보면 갈 데가 없어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가 얘기해주지 않았더라도 내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은 이런 것도 있어요. 월급을 받으시는 월급쟁이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에요. 어떠냐면 사업가는 정말 대박이 나거나 일이 정말 잘 될 때는 월급을 받으시는 분보다 몇 배로 많이 돈이 벌리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풍요롭게 되는데 시간이 단축이 돼요. 하지만 월급 받으신 분들은 날마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그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경기가 좋지 않고 흐름이 딱 하락세를 타고 그리고 망할 수도 있는, 바닥을 확 치고 진짜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풍경이 사뭇 다르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내가 나를 믿고 전진하는 거, 그리고 나를 믿고 딱 결정에 확실히 딱 섰으면 무조건 그냥 된다 생각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다행히. 네. 근데 이제 부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자기 삶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내가 잘 되게 만들 거니까 잘 될 것이다. 이런 마인드로 갖고 행동한다는 거죠. 제가 어떤 그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거를 접했을 때 제가 주춤할 때가 있어요. 주춤할 때는 제가 요 쇼핑몰 요거를 창업을 해서 또 활성화가 되게끔 만들기까지도 제가 도전을 하고 별 방법을 다 써보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걸 깊게 파자.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움직였거든요. 그랬더니 쇼핑몰이라는 걸 제가 고민하다가 내가 그 프로그램을 잘 파악해서 공부해서 해봐야겠다. 그게 도전이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고 눈물 이렇게 맨날 흘리고 진짜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어떡해 난 정말 이걸 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지? 왜? 그때 이미 카카오스토리는 이미 대박을 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미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쯤에 저도 그 대열에 속해서 딱 힘을 받아서 간 거죠.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은 광고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돈을 그냥 많이 벌 수 있었던 구조였었는데 사람들이 그 플랫폼에 관심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모두가 갖게 되니까 이 카카오스토리라는 데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광고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광고를 함으로써 후반 대열에 이렇게 올라서 그래도 저도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자들은 성공을 기대하고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독창성을 믿는데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성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감한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상이 클수록 위험도 크다. 그리고 부자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대요. 뭐 복권 사가지고 복권을 막 왕창 사가지고 그 복권이 잘 될 걸 기대하고 이런 것들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런 부자의 마인드와는 사뭇 다른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내가 움직여서 내 능력을 키워서 내 방법을 찾아서 내가 직접 정말 내 실력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위험한 일도 감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기대한대요.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없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파멸이라고 여긴대요.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거리를 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게 마땅치 않대요.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예 도전 자체가 없겠죠. 그래서 기꺼이 감수한다는 것은 실패를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예전에 제가 힘들고 제가 좀 많이 고통스러울 때는 그런 사람들이 좀 가까이에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던 게 왜 어떤 계기였냐면 제가 꿈을 키우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내가 예전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막 달려가고 했지만 제가 정말 너무 인생이 나락에서 뒤로 진짜 돌아다 보니까 낭떠러지에 뚝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서 정말 달랑달랑 매달려서 저는 30대 초반에 정말 인생의 나락에 진짜 뚝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 저는 생각을 한 게 그때도 내가 우선 할 수 있는 게 성공 이런 걸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어요. 평범해져야 되는구나. 평범하게 내 삶을 끌어올리자. 어떻게 하면 평범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평범해지려면 난 지금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저는 그때 저희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면서 저는 각각 그 뭐 놀이 하는 거 그리고 영화 하는 거 이제 보드게임이라고 있어요. 오르다라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섭렵을 했어요. 거기다가 자격증 따러 다니고 그리고 그 자격증 따라가서도 저는 이제 대표를 하고 인기투표로 대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저는 눈물을 항상 이렇게 주르르 흘렸어요. 가슴이 그냥 어떤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쭉 흘렀어요. 정말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도 어려웠던 일이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눈물이 이렇게 났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황폐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때 많이 깨달았거든요. 평범한 게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평범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상생활도 가능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좀 평범하게 이제 대열에 올랐을 때 빚도 이제 거의 갚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다시 저의 목표, 꿈을 키웠어요. 네. 사업가로 성장하는 거고 성공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그 일을 딱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제가 벌어놓은 정말 월급쟁이 하면서 빚 갚으면서 정말 어렵잖아요. 그때 800만 원 돈을 제가 제 통장에 모으고 그 전에 제가 또 교사 생활하면서 아빠한테 너무 신세진 게 많아서 또 제 통장으로는 은행 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좀 막혀 있었어요. 사업에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빠한테 매달 80만 원씩을 꼬박꼬박 저축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돈은 그냥 아빠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계속 이제 벌어놓고 좀 저축하고 근데 월급쟁이 치고는 그래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거를 제가 사업하는데 투자를 한 거예요. 과감히.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네,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업이라는 거를 다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딱 이루기 위해서 다시 월급쟁이를 했어요.
왜 했냐면 생계를 유지하고 내 목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정말 행복하는 내 목표를 위해서 나머지 시간은 막 사진도 찍고 업데이트도 시키고 막 사진 그 물건도 하러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제 목표를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은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벌기 바쁘다는 거죠. 만약에 기회가 왔어.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가난한데 그걸 내가 해서 정말 과연 될까? 이걸 고민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그거는 아닌데 사실은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딱 와요. 오는데 내가 과연 해낼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전 제 심장이 떨려야지만 그 일에 진짜 미친 듯이 집중을 하거든요. 심장이 떨리지 않는 것들이 많죠.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심장이 떨리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의류 사업을 했으니까 의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심장이 떨렸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영어를 아이들한테 기초 영어를 가르쳐요. 파닉스를 가르치고 또 예전에는 중학교 이제 입시 학원에서 중학교 아이들을 문법을 가르쳤었는데 저는 그럴 때는 제가 그런 거에 떨리더라고요. 그 칠판에다가 판사하면서 아이들 지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저는 그 강사를 꼭 할 거거든요. 네, 이렇게 컨설팅, 희망 주는 거,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부자 수업을 되게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걸 분명히 저는 이룰 거라고 저는 청사진이 딱 나왔어요. 네, 어디 가서, 멀리 가서 여행 다니면서 자유롭게 아무것도 들지 않고, 옷은 촬영해야 되니까 막, 옷 같은 거 막 가져가야 돼요. 그러고 싶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좋아하는 옷을 싸가지고 가서 그 지역에 여행을 간다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오는 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미 그 청사진을 짰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딱 선택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은 저는 좀 고민이 많이 돼서 그 부분은 저는 선택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이도 저도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고민만 하고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자, 요점은 행운을 포함하여 가치 있는 것은 모두 다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 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래요. 맞아요. 행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기회가 와요? 복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복권을 사지 않았는데 나는 복권에 당첨돼서 난 일확천금 부자가 될 거야. 복권을 사서 토요일 날 저녁 때 복권 TV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잖아요. 근데 내가 행동하지 않는 한 아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성공하시려면요, 무조건 행동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 백만장자 시크릿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부자 마인드, 부자가 되는 그런 서적에는 항상 행동은 기본으로 나와 있어요. 생각해라. 내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 감정을 부풀려서 상상을 하고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다 요점이에요. 요점 정리. 키포인트. 네. 꼭 무슨 공부하는 것 같죠? 맞아요. 저희 부자 공부하는 거예요. 부자 공부.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재테크 하는 것만 부자 수업이 아니라 이것도 분명 부자가 되는 수업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뭐겠어요. 제 목표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제가 이런 책을 보면서 더 마음이 여기에서 두근두근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게 마음이 내가 이렇게 뭐랄까 흥분이 되고 내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고 내가 과연 그거를 딱 해냈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들까? 내가 그걸 해냈을 때 나는 나를 너무나 사랑할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까지도 갖췄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돼요. 네. 그래서 행동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뭔가를 사거나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아이템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그리고 용기와 노력에 대해 기적적인 성공을 안겨준 것은 행운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행운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합니다. 네.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게 운도 따라줘야 되지만 분명 운도 따라줘야 되는 거는 알겠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네.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원칙은 부자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다 집중해야 할까요? 내 목표가 언제까지 수입이 얼마가 돼야 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떨어뜨려 버리셔야 합니다. 그쵸? 네, 그러면 나한테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고 관리하고 투자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세요. 가난해지려면 돈을 쓰는데 관심을 쏟으세요. 자, 대부분 제가 이제 접하는 사람들 딱 보면 너무 돈이 힘든 거예요. 일도 힘들고 그러면 쇼핑을 막 해요. 제가 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예전에 한참 망해가고 있을 때 돈이 막 빚을 많이 지는 거죠. 스트레스 받잖아요. 가면 백화점 가서 쇼핑을 뭐 몇백만 원씩 해오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할까요?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미 가난해지려고 이미 망하려고 조짐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해봤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순차적인 그런 느낌들을 알아요. 그렇지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순차적인 느낌들도 이미 경험을 하고 이미 또 다시 제가 그 매뉴얼을 다시 프로그래밍을 다시 짜서 그걸 딱 저한테 딱 장착을 시킨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난한 그 거지 마인드? 누군가한테 등을 쳐서 내가 그 돈을 먹고 사는 그런 송충이 같은 그런 류의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부자 마인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여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그때 심정은 어땠을까? 이 사람은 계속 쭉쭉 빵빵 이렇게 성공만 했을까? 이 사람의 어린 시절 배경은 어땠을까? 이 사람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계속해서 질문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하다못해 지역권에서도 성공하신 분들은 제가 딱 뵈면 되게 저는 좀 많이 편하고 저를 또 이뻐하시는 분들도 또 많으시고 그래서 질문을 해요. 어떻게 부자가 되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전 그래서 이런 그 부자가 되는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부자 사람한테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집중을 하시면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안내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포진을 딱 해요. 제가 예전에 사업에 계속해서 갑자기 확 퍼졌을 때 거래처에서 정말 우리가 잘 나가는 상품을 가진 거래처가 저한테 포진이 됐듯이 저한테 정말 궁합이 맞는 택배 소장님을 보내줬듯이 이 모든 상황들이 저를 도와주는 상황이 돼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 부자들이 한 명, 두 명씩 계속 제 옆에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걸 전제로 붙여요? 행복한 부자, 행복한 부부. 늘 이거를 붙여요. 인성이 훌륭한 부자, 풍요로운 부자. 이거를 붙인다는 거죠. 왜? 이미 나는 풍요로운 부자, 행복한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땡겨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 오고 있고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같이 돼야죠. 여러분도 이거 이렇게 해서 마인드 업 시켜가지고 부자 마인드 끌어올려서 내 일이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고 일이 진짜 잘 된다는데 안 할 이유 있을까요? 그쵸?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자, 문제점들을 다 확인하고 대처 방안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히 행동에 뛰어들지 못하고 항상 패배자가 된다고 합니다. 자, 부자들은 기회를 보고 뛰어들어 더 큰 부자가 된대요. 자,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ready,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선언 한번 해볼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장애물보다 기회에 집중하겠다. 장애물보다 기회에 집중하겠다. 준비하고 발사하고 조준하겠다. 준비하고 발사하고 조준하겠다. 이제 부자 마인드인 거죠. 그쵸? 자, 머리에 우리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손을 대고.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부자를 긍정하래요. 우리가 항상 부자들은 나쁘다, 부자들은 나쁜 놈들이 많다, 부자들은 불행하다, 부자들은 결혼 생활이 되게 불행하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이런 것들 저도 어렸을 때도 듣고 살고,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집도 있었고, 남자가 돈을 잘 벌면 바람을 피고, 돈을 딴 데 가서 왕창 쓰고 항상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고 이러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이나 이거와 관계없이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부자라서가 아니라, 가난해서가 아니라, 부자던 아니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적인 성숙도로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거나 그 사람이 나가서 외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결정이 되어진다는 걸 저는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네.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적대시하거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대, 이런 속담이. 다른 나라는 부자를 박수를 쳐주고 잘 되는 사람들 박수를 쳐주고 이런 그런 문화가 많이들 확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 좋은 사람들 이라고 한마디 하거나 재수없는 부자남들이라고 중얼거린대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좀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괜히 조금 이렇게 하면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그쵸? 근데 그게 아닌데 자연스러운 내 솔직한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오해가 되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하부에커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분이 이제 낡은 자동차를 몰고서 다닐 때는 막 그 자동차를 막 몰고 가면 중간에 껴주기도 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막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다녔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부자가 돼서 검정색 신형 제규어를 이제 탔다는 거죠. 근데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막 제규어를 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 위에 뭐죠 그거, 썬루프에 문을 열어놓으면 맥주 캔을 갖다가 농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뒤에서 트럭에 사람들이 이제 타고 오면 농구를 하고 시작해서 이 차를 긁어놓고 가고 막 농구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 더러운 부자놈, 이렇게 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부자 이제 그 가난한 동네에 성탄절 이렇게 선물을 기부하려고 전달하러 가는 그 고기를 싣고 가는 중이었는데도 이런 상황이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동네를 갈 때는 항상 낡은 자동차를 빌려서 타고 갔어야 됐대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 왜 부자를 미워해서 가난해진 건지,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를 미워하게 된 건지 진짜 알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분도 왜 그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더 중요하게 계속 부자로 남으려면 다른 어떤 자질들이 필요할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부자가 되려면 더 중요하고, 펜이 떨어졌네요. 계속 부자로 남으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목표 달성하는 거? 맞아요.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긍정적이다, 믿음직하다, 목표에 매진한다, 결단력 있다, 끈질기다,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대인관계가 좋다, 대화를 잘한다, 웬만큼 똑똑하다, 한 가지 이상의 분야의 전문가다. 그러면서 부자는 착한 사람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어쨌거나 부자는 나쁘고 탐욕스럽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고방식이래요. 봐봐요. 저희는 요즘 누가 부자라고 그래서 뭐 나쁘고 탐욕스럽고 이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진짜 나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네. 요즘은 어렸을 때부터 여유 있게 잘 자란 사람들이 인성적으로 잘 자란, 그래서 부모로부터 그 부자의 경제 그 돈을 직접 받은 이런 게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을 잘 받고 자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 그러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비난하면 절대 그것을 가질 수 없대요. 부자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돈을 사랑하라고 하고 돈을 아끼라고 하고 돈을 존중하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잘 되는 사람한테 배를 아파하지 말고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나도 그렇게 될 거니까 너무 먼저 된 사람들 보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축하해, 잘 됐네, 정말 성공, 정말 내가 정말 바라던 대로인데 정말 너가 잘 돼서 나는 너무 기뻐. 그리고 잘 될 수 있게 내가 축복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말은 나한테 주는 그런 기도래요. 나한테 해주는 말이래요. 그게 내가 얘기하면서 나한테 좋은 이렇게 기운이 파장이 퍼지기 때문에 저를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하지도 못했던 말인데 친구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얘기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버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게 이제 훈련이 된 거겠죠. 자, 그래서 그것이 무의식에 배어들면 당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감탄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분은 예전에 그 부자 동네를 딱 갔었대요. 이 부자가 돼서 부자 동네를 처음 입성을 한 거죠. 근데 그 부자 동네에 입성을 했는데 아이들이 급속도로 친해지고 거기에 사는 아이들을 각각 집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한 집에 딱 머물었는데 거기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하고 차를 대접하고 저녁 때 바베큐 파티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분들은 다 부자 동네니까 다들 한 가닥씩 하는 부자겠죠? 아마 백만장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겠죠.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래도 부자는 탐욕스럽고 나쁜 사람들이 많아라는, 본인이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같이 바베큐 파티에 초대가 돼서 이제 가족과 함께 갔는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상냥하고 다정한 느낌은 기본이었고 자선 모금 운동 얘기를 꺼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각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 그 수표책 있잖아요. 백지 수표. 거기에다가 그 수표책을 꺼내서 써가지고 딱 기부하겠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야, 정말 이 사람들은 모두가 자선단체 임원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가담을 하고 있대요. 뭐냐면 부자들은 이미 예전에 그런 탐욕스럽고 나쁘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 거겠죠. 물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믿음을 완전히 이렇게 좀 뭐랄까 바꿔버리고 사라지게 했던 거죠. 나쁘고 탐욕스럽다, 이런 것들을 바꿔버렸던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와이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훈화 철학이 있대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축복하라는 가르침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축복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한테 내가 축복해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버릇이 생기고 예전엔 부끄러워서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함으로써 제 마음도 편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이거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파괴가 되는 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바로 그걸 프로그래밍을 빨리 바꿔서 제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다시 마음을 확 바꿔버리는 게 있어요. 옛날에 아니야 난 절대 걔를 용납할 수 없어. 걔 행동을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했던 저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가 화가 이제 좀 눌러져 갈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나를 위해서 그래,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를 해보고 그 사람 입장은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 쪽으로 많이 바꿔서 그 다음에 화를 바로 이제 사그러뜨려 버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해요. 저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그만큼 화가 있다는 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나한테 더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축복을 하면 나한테 좋은 에너지가 퍼지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훈화 철학이 요거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축복하라. 내가 원하는 것을 축복하라. 자, 아름다운 집을 가진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집에 축복하라. 멋진 자동차를 가진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차를 축복하라. 따뜻한 가정을 지닌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가정에 축복하라. 몸매 좋은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몸매에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 이거 맨날 연습해요. 연습하고 그냥 입버릇처럼 칭찬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오늘 이렇게 저기 보니까 화장도 예쁘고 되게 젊어 보인다. 오늘 그 의상 너무 예쁜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웃는 얼굴 정말 환하시고 웃으시니까 너무 예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입버릇처럼 하다 보면 내가 어느새 정말 좋은 사람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나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친절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사람들한테 따뜻함을 주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래 서영아, 정말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너에겐 행운이 찾아올 거야. 너에겐 기적이 폭포처럼 쏟아질 거야. 폭포처럼 쏟아질 거야. 별처럼 쏟아질 거야. 별처럼 쏟아질 거야. 기적이 별처럼 쏟아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이거를 선언을 한번 해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준비됐나요? 준비되셨나요? 자, 나는 부자들에게 감탄한다. 나는 부자들에게 감탄한다. 나는 부자들을 축복한다. 나는 부자들을 축복한다. 나는 부자들을 사랑한다. 나는 부자들을 사랑한다. 나도 그런 부자가 될 것이다. 나도 그런 부자가 될 것이다. 자, 이제 머리에다가 항상 얹는 거 있잖아요.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아, 너무 진짜 떨려요. 너무 떨려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조금씩 짧게 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요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또 해드리고요.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1시가 넘어서, 새벽 1시가 넘어서. 네, 여러분, 제가 추석 연휴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새벽에 낮에 이렇게 찾아오는데 유튜브 하는 거 너무 재밌고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 제가 나도 이렇게 무조건 그냥 하고 싶어서, 저는 사실 뭐를 배우고 하겠다 저도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하면서 배우자. 무조건 이거를 내가 방송을 하고 보자. 그래서 저는 조명, 마이크 이거만 빨리 사놓고 처음에는 폰으로 갖고 시작을 했죠. 아무것도 없이 폰으로 그냥 연습하고 폰으로 찍은 게 영상이 제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이 있어요. 했는데 제가 그래도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
너무너무 추억이 적고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항상 도전하고 노력하는 저 강리치. 여러분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